정지 마찰력이란 과학 법칙이 있는데요. 가만히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일 땐 처음 그 순간에만 가장 큰 힘이 필요하다는 법칙이래요. 그런데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마찰력은 점점 줄어들고 처음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죠. 무언가 시작할 때도 첫 1mm를 움직일 때가 가장 힘듭니다. 낯선 길 위에서 첫걸음을 떼는 게 유독 힘겨운 건 결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단지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2026년이란 거대한 바퀴를 굴리기 위해 첫 발을 떼신 분들, 그 한 발만 잘 굴리시면 끝까지 부드럽게 흘러갈 겁니다. 또 그렇게 되길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주지은입니다. 새해 다다다의 첫 곡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이적의 하늘에 달리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네, 2026년 1월 1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첫 곡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말을 안 할 수 없죠? 다정이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1일 오후 5시에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이 매일같이 여쭙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인 만큼 그래서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새벽 0시 0분 0초 설레는 마음으로 또 카운트다운 함께 외친 다정이들이 계실지 또 이른 새벽에 맞춰서 좀 해돋이도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새해니까요. 떡국 안 먹을 수 없겠죠. 든든하고 뜨끈한 떡국 한 그릇 비우고 올해 한 살 더 먹었구나. 이게 참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올해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올해는 열심히 해야지. 몇 학년 올라가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또 한 살 먹었구나. 점점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철이 들고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다정이 분들은 새해 루틴이 있으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벽에 카운트다운도 있을 것 같고, 뭐 해돋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떡국을 뭐 드신다든지 꼭 하는 본인만의 새해 루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는 가족들과 해돋이를 꼭 보러 가긴 했는데, 이제 점점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부모님도 좀 지친다고 하시고, 저와 동생도 마음이 지쳐서 해돋이 그거 꼭 봐야 하는 거냐며 그냥 집에서 베란다 문 열고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돋이는 한 2년 전에 친구들과 한번 보러 갔던 게 가장 좀 최근인 것 같고 1월 1일 해돋이를 이제 보려고 무리해서 일찍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새해 카운트다운 하고 푹 자는 게 루틴이라면 루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해라는 단어가 예전만큼 그렇게 저에게 설렘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다정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좀 이렇게 새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는 설렌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단어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다 문자와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떡국은 예전에 이제 어릴 때는 두 그릇 먹었으니까 2살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두 그릇을 먹어도 될까? 살찌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자꾸 너무 현실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어제도 뜨고 내일도 뜨는 그 해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을 한 번 더 가다듬어 보고 또 새해니까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일상을 살아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올해가 말띠해거든요. 그래서 말띠이신 분들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말띠해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셨을지 듣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2026년 이 말의 해 다정이들은 한 해가 좀 어떻게 흘러가면 좋겠는지 버킷리스트가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66년생 말띠 박현주입니다. 제가 만약 말이라면 너무 달리기를 못하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달리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원스럽게 내달리는 거 보면 와, 너무 멋있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정말 부러운데 잘 달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이 닮고 싶은 그런 거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말이에요. 눈도 너무 예쁘고 속눈썹도 길고 갈기는 차랑차랑 하잖아요. 그리고 쭉 뻗은 다리 정말 멋있는 근육 사진으로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끼고 정말 말을 좋아하니까 진짜 그 모습 담고 싶어요. 우아하지는 않지만 나는 우아하다 생각하고 멋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뚜벅뚜벅 끝까지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꼭 완주하고 싶어요. 60살을 맞이하는 말띠입니다.
살아오면서 보니까 평생을 열심히 사는 거, 부지런히 사는 걸 보니까 말이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인생은 청춘은 60부터란 말이 있듯이 돌아오는 말띠해에는 말띠들이 인생의 청춘을 다시 시작하는 한 해로 해서 파이팅 해가지고 남은 노후를 열심히 살고 건강한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띠 화이팅! 36살 마이띠 최태희 에로니모라고 합니다. 올해는 제 스스로 조금 예전보다는 안정이 된 것 같아서 내년에 좀 더 제 스스로 안정시키면서도 또 새로운 골목과 도전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이띠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박현주 선생님 목소리 너무 반가운데요. 선생님 말띠셨군요. 또 이렇게 말 이야기도 해주시고 중간에 그 현주 쌤이 만약 말이었다면 하고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인터뷰 듣는데 좀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현주 선생님처럼 그렇게 좀 못 달린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산책을 좋아하는 말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런 말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말띠해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 말처럼 좀 자유롭고 힘차게 어디든 가고 싶은 곳들을 여러분들께서 막힘없이 좀 달려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말띠이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정이 분들 모두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띠해 버킷리스트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다정아 오늘 어땠어? 그리고 모두 함께 그린 코너 준비했습니다. 안희정 센터장님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다다다 협찬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부산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생명쌀 4kg, 카페휴에서 상품권, 아빠와 소풍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범양산업에서 샤워타월 세트, 그런고르에서 룸스프레이, 그리고 정관장 점포점에서 3만 원 상품권까지 준비했습니다. 1월 1일입니다. 매달 1일도 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무려 새해 첫 달의 첫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을 소중하게 대하려고 하는 게 제 올해 목표랍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공감 한 스푼 수다 한 모금 하실래요? 다정아 오늘 어땠어? 네, 2026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올해는 60간지의 43번째 해 병오년의 해인데요. 이 병오년에서 한자 병은 밝게 타오르는 불의 기운과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자 오는 힘차게 대지를 달리는 말을 뜻한데요. 우리말로 하면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가 되겠죠. 아마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우가 탔던 전설의 명마 적토마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고 호랑이처럼 용맹했다는 그 적토마. 그만큼 우리 다정이들에게도 붉은 말과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질주하는 기운으로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전하고 실행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에너지라니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과연 올해는 새해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을까? 매년 초에 하게 되는, 매해 초에 하게 되는 상상인데 올해는 뭔가 꼭 이룰 것만 같은 그런 저돌적인 느낌도 듭니다. 재밌는 건 60간지에선 붉은 말이 올해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팬톤이 발표한 올해의 컬러는 클라우드 댄서라는 이름의 미백색입니다. 이 색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소셜미디어 누리꾼들은 꼬질 말티즈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색깔을 봤는데 그냥 꼬질한 말티즈 색깔 그 자체입니다. 너무 하얘서 차가워 보이는 그런 흰색이 아니라 구름처럼 좀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미백색인데요.
이게 마치 좀 한 달 정도 씻기지 않은 말티즈의 털 색깔과 비슷해서 클라우드 댄서라는 원래 그 색깔 이름보다 꼬질 말티즈 색깔 이렇게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아주 좋은데요. 펜톤은 이 색을 두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빈 캔버스 같은 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멋진 메시지를 담고 있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리셋하는 휴식과 평온을 상징하는 색. 마치 달 항아리 같은 도자기가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2026년 참 멋진 조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열정 가득 붉은 말처럼 뜨겁게 질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땐 따뜻한 클라우드 댄서, 이 꼬질 말티즈 색깔로 나를 토닥여주는 이런 색조합이 괜히 좀 이 한 해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관련한 컬러 아이템들을 좀 소장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 열정의 레드와 따뜻한 화이트까지 일과 휴식의 균형이 잡힌 여러분의 2026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너무 적토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진 마시고요. 때로는 구름 위를 걷는 산책을 하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로 2026년이라는 빈 캠퍼스를 예쁘게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2곡 듣고 환경 코너 모두 함께 그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이 부르는 빨간 맛, 그리고 조용필의 바운스 2곡 듣고 돌아올게요.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코라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야단 너무 끈을 안을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먹자 좋아 저 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코라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일곱 개의 무지개 빈 문을 열어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까줄래 내 멋대로 할래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 맘대로 상상해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코라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복숭아 주스 red sour 믹스 무 내게 주고픈 칵테일을 brew 기속이 쨍 고감에 상상 그 이상 기분 up and back but you wanna dance like this 붙여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 담이 뚝뚝 귀엽지 사랑에 빠져 그냥 우리 red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그러니 말해 그러니 말해 너의 색깔로 날 물들여줘 번지나게 강렬하게 궁금해 honey 하늘은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에 너 그대가 돌아서면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수 내보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연과 바꾼 너인 걸 사랑이 남긴 상처들도 감싸줄게 어쩌면 우린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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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여져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니 눈물이 나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다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 make me 벌써 알고 있어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어쩌면 벌써 You make me Oh you make me 내일의 푸른 환경을 위한 오늘의 작은 실천. 우리가 만들어가는 친환경 세상. 모두 함께 그린. 네, 모두 함께 그린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장이자 전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장님이신 안희정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새해 첫날 이렇게 첫 방송, 다다다 첫 방송으로 센터장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진행자님도 많이 받으시고요. 올 참 네. 좋은 날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좀 올 한 해를 위해서 새롭게 세우신 목표가 있으실까요? 아, 그동안에 수십 번의 이제 목표를 새해 아침에 세웠었거든요. 네. 예, 연말에도 세우고 새해도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 안 세우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평화로움이 네.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네. 또 우리 모든 저를 아는 모든 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1년 내내 평화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이제 미사를 네. 저도 이제 직원 미사를 해보면서 알게 됐는데 항상 미사 끝날 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네. 센터장님 평화를 빕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첫 방송을 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202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정책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시민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정책을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내면 그걸 이제 피부로 와닿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근데 환경 정책은 이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제 환경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해서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네. 필환경이라고. 네. 반드시 필 환경이다. 이제는 뭐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자, 뭐 지키자는 지키면 좋은 환경에서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너무 지겨울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계속되는 기후 위기나 뭐 재난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또 더 열심히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23일 한 일주일 됐나요? 23일에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안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딱 관심 가지실 만한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좀 벗어나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컵 따로 계산제가 나왔습니다. 컵 따로 계산제. 네, 지금까지 이제 커피 한 잔 사면 이게 용기가 얼마지 이런 계산 안 해보셨죠? 그렇죠.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컵 하나에 뭐 얼마다 이렇게 이제 가게마다 다를 텐데 보통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원자재 가격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계산하도록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그 거리에 나가거나 항상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경찰분들 계시잖아요. 네, 경찰. 경찰복, 전투복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네. 재활용 소재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오. 멋진 일이지 않나요? 네, 네, 너무 그리고- 멋있고 또 새로운 변화네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 관심 많으신 미세 플라스틱 네, 관심 많으시죠? 네, 저도 정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 안에 뭐 1차, 2차 이런 게 있는데 화장품 치약에 미세 플라스틱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는 화장품 치약에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도 법적으로 이제 금지하게 됩니다. 와, 이게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전부 좀 궁금해지는 관심 있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인데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네. 가장 좀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뭘까요? 컵 따로 계산제. 네. 이게 좀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카페를 좀 자주 가고 네. 이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거죠? 네네. 올해부터는 이제 컵 따로 또 컵 가격 지불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컵 따로 계산제, 뭐 컵 가격 지불제 같은 말입니다. 네. 이제 컵 가격 낸다는 거죠. 이게 추진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저녁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잖아요. 네. 그럼 영수증에 어떻게 나오냐면 뭐 3,000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음료 가격 외에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이 별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컵 가격 300원, 네. 음료 가격 뭐 2,700원, 뭐 그리고 음. 부가세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금액은 이제 매장마다 원자재 들어오는 것들, 원료 들어오는 것들, 또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통 과정에서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율로 합니다. 근데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뭐 300원 많은 데는 그렇게 수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컵은 공짜였다는 인식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컵은 공짜다 아니면 공짜 아니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컵 공짜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그 이제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 기후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전체 커피 가격은 뭐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제 소비자가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빼주겠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좋네요. 제도에. 네네. 그래서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다회용 컵, 텀블러 뭐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결국은 컵 가격 받지 않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300원이다. 컵 가격이 그러면 3,000원짜리에서 2,700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뿐이 아니라 또 일회용 컵 안 쓰면요, 뭐 인센티브도 줍니다. 다회용 컵 쓰는 사람들. 그래서 뭐 탄소 포인트 이제 다시 쓸 수 있는 탄소 중립 포인트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한다면 좋은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문득 드는 게 저희가 이제 마트 같은데 편의점 같은 데서 물건을 사고 비닐봉투를 예전에는 그냥 무상으로 받았다가 당연한 것처럼. 네, 당연한 것처럼 받다가 이제 돈을 따로 받기 시작하면서 네, 점점 사용이 저는 이제 줄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 50원 안 내려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사용이 점점 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돈을 따로 받기 시작하면 좀 텀블러 사용이나 다회용 컵 사용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물건 포장 안 해주면, 네. 그러니까 비닐 안 주면 막 신랑이 버렸잖아요. 네.
원래 제도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빠르지 않습니까? 학습이. 그래서 아마 금방 정착될 것 같고요. 이제 어디 가서 비닐 달라는 말 하면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너무 좀 덜 떨어진 사람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컵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예전에 제주나 세종에서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주는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도 했었지 않나요? 네, 이것도 이름이 일회용품 보증금제. 음. 그래서 2022년이니까 아마 3년 정도 됐어요. 22년 11월? 네. 딱 3년 정도 됐겠네요. 이제 시범 도입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 이제 공무원 많은 세종시 네. 그리고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 아. 이 두 군데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어떤 네. 거냐면 일회용 컵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다시 매장에 가져오면 돈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제주 같은 경우는 그 관광객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에서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이제 그 사서 커피를 마시고 또 걷다가 다른 카페 가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라떼를 한 잔 마셨다. 네. 그럼 그 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나올 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돈을 돌려받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 같잖아요. 실효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했어. 그렇군요. 소비자도 불편한데 판매자도 불편했던 게 이 컵을 씻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손으로 그냥 빡빡 문지르는 걸로 할 수 없어요. 위생적으로 할 수 맞아요. 없으니까 이제 컵을 씻는 기계를 넣는다거나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세종, 제주에 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잠시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번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 구매할 때 컵을 이제 비용을 미리 받는 거죠. 네. 그래서 100원에서 2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매장은 텀블러 사용하면 뭐 컵도 이제 판매를 하지 안 사기 때문에 200원도 줄이고요. 또 텀블러 사용하면 돈을 더 준답니다. 한 500원. 오. 총에서 한 500원 정도 할인하고 또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또 정부에서 주거든요. 한 네. 뭐 300원 정도 하면 어. 크게는 한 800원. 그 정도 800원 작은 금액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이제 모으면은 커피 한 잔을 더 마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언제 네. 발표했냐? 어제 한 일주일 전에 발표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발표했는데 근데 그래도 기후부가 이렇게 예상한 것과 달리 외식업계에서는 아직 좀 반발이 많습니다.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그 계산할 때 이 영수증에 적는 것도 좀 시스템 바꿔야 되고 그쵸. 또 씻는 것도 좀 다회용 컵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 텀블러에서 좀 씻어서 또 커피를 담아달라고 하면 씻어줘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외식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음료값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서로가 좀 힘을 합쳐서 이번에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좀 시행을 해왔던 일회용품 정책들도 현장에서 혼란을 겪다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은 경우가 많기도 하잖아요. 아주 많았죠. 네. 이 환경 정책 말고도 모든 정책이 하다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는 게 그렇게 성공한 확률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네. 그간에 이제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유예도 됐고 철회도 됐고 근데 정부에서 철회하는 거 좀 어렵거든요. 네. 유예는 많이 하잖아요. 네. 하는데 또 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이거 지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죠. 예, 애매할 때가 대표적인 많아요. 게 뭐가 있을까요? 빨대. 빨대는 정말 이거 지키라는 건지 지키지 말라는 건지 네. 안 지켜도 된다는 건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건지 사실 많이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3년 동안에 3차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22년 11월에 그때 컵 보증금제 하면서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강력하게 했어요.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 돼. 그래서 뭐 혼란이 많았다고 뉴스 많이 보고 또 네. 컵 뭐 빨대 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 벌금 맞아요. 뭐 이러고 아니 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1년 유예했어요. 안 되겠다. 1년 유예하자. 1년 뒤가 또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정착되기 어렵겠네 해서 사실은 그냥 거의 무기한 유예 이렇게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는 정책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든 플라스틱 빨대든 종이 빨대도 좀 썼잖아요. 그동안에 좀 종이 냄새 난다. 뭐 맞아요. 이렇게 그걸 오래 담가두면 좀 흐물흐물해지고. 흐물흐물해져서 네. 빨리 마셔야 된다. 네. 뭐 빼야 된다. 뭐 이랬는데 재질과 무관하게 매장 안이든 밖에든 이제는 원칙적으로 빨대 금지한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여기도 단 있습니다. 단 고객이 꼭 달라고 하면 드린다.
근데 사실 이제 빨대가 뭐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네.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요청을 할 때는 좀 드리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사실 빨대 없이도 음료를 충분히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이제 뭐 단이라는 뭐 예외 규정이 있구나 생각해서 내가 달라 하면 주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 달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역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빨대 마시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빨대를 안 쓰기 시작하면 불편한데라고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좀 불편해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 부산 환경공단에서 그런 캠페인 하잖아요. 조금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해 네. 시민 불편 운동. 시민 불편 운동에 좀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좀 동참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플라스틱 소비를 감소시키고 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분리 배출할 때 페트병에 이제 라벨을 떼라 뭐 이렇게 네. 지침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라벨 좀 잘 떨어지게 좀 생산자가 맞아요. 좀 잘 떨어지게 만들면 네. 누가 안 떼느냐. 너무 공감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스티커. 네. 이거 손으로 살짝 올리면 잘 떨어지는 스티커도 있는데 박박 긁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포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 학습도 잘 되고 실천도 잘 하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해야 되냐.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것도 있지만 생산자 단계에서부터 맞아요. 좀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올해 나온 게 한국형 에코 디자인 도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에코 디자인 제도. 네.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한 80%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정된다. 결국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게 결국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어렵다. 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잘 모르시겠지만 그다음 포장재 재질이나 구조나 뭐 평가 이런 걸 사실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뭐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근본 단계에서부터 바꿔 나가자. 그럼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에코 디자인을 하자 한 건데 에코 디자인이 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을 설계할 때 고장이 나서 수리하거나 그다음에는 제품을 다 쓰고 버리거나 이럴 때 좀 재활용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재질이나 구조로 만든다.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재질을 만들게 되면 이게 일반 쓰레기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보통 재활용을 할 때는 딱 원칙이 하나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깨끗하게. 두 번째는 같은 재질로 분리한다. 네. 근데 같은 재질로 분리 안 되는 거 많아요. 망치로 맞아요. 때려야 되는 거 있거든요. 네. 플라스틱하고 쇠 붙어 있는 거 어떻게 떼요 집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제품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미 또 만들어낼 때부터 유해 물질 좀 줄이고 그다음 일정 비율의 이제 재활용 소재를 쓴다. 유럽 같은 경우는 패스트 패션이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이미 모든 패스트 패션에서 생산한 옷에는 재활용 소재를 하나씩 쓰도록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도화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돼서 생산자 단계에서부터 버리기도 쉽고 재활용하기도 쉽고 재사용하기 쉬운 그런 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시작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네. 소비자에게만 좀 전가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앞으로도 소비자가 실천하기 쉽도록 네. 생산자 단계에서 이게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반가운데요. 다행이죠. 네,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모두 함께 그린에서 2026년 달라지는 환경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돈을 받는 정책, 이런 정책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언제 어디서부터 좀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제도가 지금 부산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요. 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먼저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해서 성공하면 부산으로 당연히 하겠죠. 부산에도. 네. 이 제목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포인트제. 이름이 사실 모두 길긴 합니다만은 이제 핵심 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쓰레기 좀 줄이면 돈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줄이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10에서 30% 정도 줄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답니다. 오. 예를 들어서 뭐 10% 이상 줄이면 2,000원, 2,000원도 받으면 좋지 않나요? 작은 너무 돈 좋죠. 아니죠? 네. 20% 줄이고 돈 받고 그러면 네. 20% 줄이면 3,000원, 30% 이상 전년 대비 올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면 5,000원 준답니다. 네. 근데 돈으로 주느냐 아니면 이제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죠. 어차피 낼 세금이나 관리비나 가스비 이런 거 납부할 때 너무 좋네요. 그냥 차감한다는 것. 어. 그 내가 신청 안 해서 못 받았다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오. 알아서 다 빼주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그 줄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체크하느냐? 우리 그 공동주택 아파트 여기 보면 요새 RFID 카드 쓰시죠? 아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되는 거. 음식물 네. 쓰레기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 계량이 가능한 전자태그 사용 세대 중에서 이제 시범으로 아. 시작하는데 이제 미리 신청을 받는답니다. 모두 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서울 성공하면 부산도 하니까 네네. 상하반기에 1,000명씩 선착순 신청 받는답니다. 선착순이랍니다. 선착순이 뭐가 여러분. 중요하냐면 나 실천하겠어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나 5,000원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양도 줄여서 우리 뭐 기후 변화에 도움도 되고 환경에 도움도 되고 뭐 돈도 세금에서 깎아준다니까 네. 세금은 날이 갈수록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깎아도 주구나 뭐 이런 거 좋지 네.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많이 하면 결국은 이런 행동은 보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부산에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정말 좋은 정책이라서 네. 부산에 얼른 좀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서울 시민들 화이팅 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부산으로도 확대가 얼른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또 현금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서울에서 좀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정책도 있을까요? 정책 아주 많은데요. 이제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두 가지 음식물하고 또 종이컵 아니 그 저기 플라스틱 네네.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세 플라스틱 네. 생활용품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 있는 거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 치약 뭐 규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탁 세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탁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하수를 통해서 바다로 미세 플라스틱 엄청 나갑니다. 아, 바다로 나간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소금에 침전되고 또 물고기들이 먹어서 누구한테 올까요? 결국 돌아오네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제 금지하는 게 좀 강화된다. 이래 보시는데 먼저 이제 국제 동향 먼저 살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같이 이제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적용 품목도 단계적으로 한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확대를 점점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양이나 하천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택배 많이 사용하시죠? 네. 너무 편하지 않아요. 그쵸. 문 네. 앞까지 물건이 배달이 되니까. 네, 너무 좋죠. 편하니까 좀 한 번씩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과대 포장 너무 많지 않나요? 아, 너무 뜯을 심각합니다. 때 짜증 나는데 버릴 때도 짜증 나고 네. 한 번씩 굉장히 죄책감도 느끼고. 거의 오는 물건의 반이 네. 그 포장이에요. 그 저는요 치킨을 시킬 때 네. 배달 안 시켜요. 왜냐하면 뭐 3,000원, 2,000원 아까워서가 아니라 가서 필요 없이 전단지 넣은 거 다 빼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 나무젓가락도 필요 없고요. 딱 치킨만 주세요. 무랑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이제 택배 왜냐하면 이제 포장도 좀 과대하게 오잖아요. 좀 이렇게 너무 볼륨이 크고 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깨지는 거 하나 시키면 안에 종이 그쵸. 그다음에는 뭐 등등등 너무 많. 바깥에는 이제 뽁뽁이 이제 뽁뽁이. 여러 겹이 막 싸져 있고. 네, 뽁뽁이도 뭐 사용이 좀 사용하고 싶을 때 있어요. 뭐 스트레스 할 때 빡빡 그런 건 좋은데 하고 나면 항상 이 죄책감 느끼거든요. 그쵸? 네, 죄책감 요새 너무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좀 과대 포장 규제도 본격화하고 장례식장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네. 장례식장에 전부 일회용입니다. 맞아요.
정부 이게 일용입니다. 또 상 한 번 쓰고 나면 비닐을 이게 걷어서 네. 치우시거든요. 그리고 위에 나오는 그 뭐 대접한다고 나오는 뭐 음식들 접시들 접시 전부 다 일회용이죠. 맞습니다. 이제는 다회 용기로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도록 오.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정책 패키지가 많은데요. 이 감량과 재사용을 이제 재활용보다 앞세우는 구조입니다. 재활용도 좋은데 처음부터 좀 줄이자는 거죠. 네. 재사용해서 줄이고 다시 안 만들도록 좀 협조를 하자. 결국은 단순히 쓰레기 잘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산부터 줄이고 네. 또 오래 쓰고 다시 쓰고 우리 옛날에 아나바다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예, 다시 쓰고 오래 쓰면 결국은 소비와 생산이 재편되고 우리 그 석유 화물들 네, 그 좀 덜 쓰는 네. 예, 그래서 지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분도 관심 있을 만한 부분인데 환경교육 요새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중학교 다니는 학생 있으면 아실 거예요. 23년 3월부터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의무화됐습니다. 오. 그래서 학생들 이제 환경교육 가지고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방과후 수업이 아니고요. 정식 교과로 편성이 됐어요. 아, 모르셨죠? 그렇군요. 전혀 몰랐어요. 수업 많이 하고 그 저도 강의 많이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교사분들 강의도 하고 뭐 교장 선생님 정책하시는 분들 그 환경교육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요새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예비 교원들한테도 환경교육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기후약자란 말도 있거든요. 아. 기후약자, 그다음 소외 지역, 이 네. 교육의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 그다음 기후 변화 이런 것에 있어서 캠페인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지역, 그리고 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환경 교육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 환경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환경 마인드 결국 실천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도적인 정책을 정착할 수 있는데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은 결국은 올바른 인식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또 환경 교육도 정규 교과로 좀 편성이 됐다는 게 네. 굉장히 좀 한 단계 앞서 나가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 단계 앞서 나가서 정말 잘하는 거지만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아,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하는 또 안 하면 안 되는 안 되구나 환경이네요.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환경을 보호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래 세대에게 이 환경을 좀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 같이 좀 동참을 해서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하는 습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환경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나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고 또 국가 간에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모두 함께 그린 오늘은 2026년 달라지는 환경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장이자 전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장님이신 안희정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아, 이제 집에 가야지.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마음을 치유하는 문장 한 조각.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달에 착륙한 사람들을 보렴. 갈망과 믿음과 기회만 있으면 무엇이 가능한지를 봐. 너도 원한다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 뭐든지 말이야. 정말 뭐든지. 기적처럼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말길. 서맨사 합의의 궤도 중에서. 혹시 원래 좀 일출을 보고 싶으셨는데 그래도 뭐 아침에 늦잠을 자느라 일출을 못 보셨다 하는 다정이 분들 계신다면 그냥 내일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못 봤다? 그럼 그 다음 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날에 못 보면 그 다음 날 보시면 되고요. 또 서쪽 하늘로 넘어가는 일몰도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늦더라도 꼭 한번 보시고 그 뿌듯함을 챙겨 놓는 게 그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출도 아름답지만 해질녘의 그 하늘 풍경이 참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매일매일 해가 지는데 매일매일 하늘이 달라서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주황색이었다가 어쩔 때는 또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분홍색일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또 분홍색 하늘도 있을 때가 있고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해가 지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달라지는 하늘을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흘러갔구나.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새해 첫날도 다정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묘하네요.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되니까. 참 그리고 또 새해 첫 곡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새해에 처음 듣는 노래대로 좀 올해를 살아가게 된다는 그 속설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지 한 대학생 때부터 저도 계속해서 이 새해 첫 곡을 챙겨 듣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정이 분들도 어떤 노래를 들으셨는지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매일매일 뜨는 해로부터 늘 에너지를 얻으면서 하루하루 또 활기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 눈부신 시작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다정다감 5시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끝곡으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르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김혜은, 저는 아나운서 주지은이었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다정이들 2026년에도 모두 행복해질지니. 해저물어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